자, 우리 수열이란 파트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첫 시간이잖아요, 이번 시간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수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용어 정리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제일 먼저 이 수열의 뜻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수열은 수의 나열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돼요. 수의 나열의 줄임말로 보면 돼요. 그냥 수를 나열해 놓은 게 수열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수를 쭉 나열해 놨죠. 아래쪽에도 분수긴 한데 어쨌든 수를 쭉 나열해 놨죠. 이런 게 수열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멘트가 띄워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수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다시 이 수의 나열로 돌아와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수의 나열에서 발견할 수 있죠. 자,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값을 3씩 키우면서 쭉 수를 나열해 놨네요. 아래쪽에서는, 자, 이 수의 나열에서는 또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규칙성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모 2, 분자 1에서 시작해서 분자 분모 각각 값을 1씩 키워나가는 식으로, 자, 각각 값을 1씩 키워나가는 식으로 지금 분수를 쭉 나열해 놨어요. 그렇게 규칙성이 발견되는 수의 나열들이고, 아,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수를 나열해 놨네, 이거 수열이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띄어진 멘트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수열이에요. 자, 규칙에 따라 수를 나열해 놨으니, 근데 참고 삼아 들어두세요. 우리가 뭐 잘 볼 일이 없겠지만 그냥 규칙 없이 수를 막 나열해 놔도 그걸 보고 수열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수를 쭉 나열함에 있어가지고, 자, 규칙 없이 수를 나열해 놓으면 문제 내는 게 일단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수열로 치자면은 규칙성이 파악이 되잖아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수열을 보면서는 문제 내는 것도 가능해요. 이 수열에서 예를 들어 10번째로 등장할 수는 어떤 수일까라고 하면 우리는 이 규칙을 파악한 뒤에 답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규칙 없이 수를 나열하면 그럼 문제 내는 거에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우리 수열 파트에서는 주로 규칙이 존재하는 그런 수열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거 정도를 얘기하고 갑니다. 자, 지금까지 뭐 중요한 얘기 한 거 있냐? 전혀 없어요. 수를 나열해 놓은 게 수열이다 라는 정도로 가볍게 들어두면서, 자, 나열된 각각의 수를 수열의 항이라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이 수열 봅시다. 이 수열에서 나열된 각각의 수 있죠. 이 수들이 전부 항이에요. 자, 이 수들을 항이라 불러요, 수열에서. 근데 그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수는 첫째 항, 두 번째로 등장하는 수는 둘째 항, 세 번째로 등장하는 수는 셋째 항. 이런 식으로 순서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 항들을 불러줍니다. 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수열에서 등장하는 n번째 항이 있는데, 자, 수열에서 등장하는 n번째 항이 있는데 그 항을 보고 우리 n째 항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일반 항이라고 불러요. 수열에서 등장하는 n번째 항을. 그리고 이 일반 항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정말 많이 듣게 될 거고 중요한 용어예요. 일반 항 뭐라고요? 수열에서 등장하는 n번째 항. 자, 그 정도 들어두고, 그러면서 지금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찍혀 있잖아요, 뒤에. 이거는 이 규칙에 따라 수가 끝도 없이 늘어진다는 거예요. 자, 끝없이 수가 나열된다는 걸 의미하는 점점점이에요. 이렇게 점점점이 찍혀 있으면, 자, 항이 무한히 많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수열을 우리는 무한수열이라 불러요. 그 설명이 여기 뒤에 있습니다. 항이 무한히 많은 수열을 무한수열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점점점 있으니까, 아, 이런 규칙에 따라 수가 쭉 끝도 없이 늘어지겠네 라는 걸 의미하고, 이 점점점이. 그래서 이 수열도 무한수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점점점 떼내고, 자, 15도 떼내고 여기서 딱 커트한다 칩시다. 뒤에 다 지우고. 그러면, 아, 항이 4개 뿐인, 항이 유한개인, 자, 이런 수열은 유한수열이라 불러요. 자, 여기도 점점점 떼내는 순간에 항이 유한개인, 항이 5개 뿐이죠. 그런 유한수열이 됩니다. 유한수열, 무한수열 참고 삼아 그냥 들어두세요. 자, 지금까지 뭐 중요한 말 한 거 있나요? 전혀 없다 보면 돼요. 자, 그냥 한번 들어두고 넘어갈 얘기들 한 건데, 이 다음에 이어질 얘기는 살짝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줘야 됩니다. 자, 아까 일반항이라는 용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일반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서 수열과 우리가 잘 아는 함수 있죠. 두 가지의 개념을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럼 먼저 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요 사실부터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일반적으로 수열의 항을 나타낼 때는 번호가 붙은 문자열을 이용해 다음같이 나타낸다는데, 자, 요 수열을 예로 들게요. 지금 다 앞에는 필요 없고요. 일단 여기부터 쳐다볼게요. 요 수열 앞에서도 예로 본 적이 있는 수열인데, 자, 지금 요 각각의 숫자들을, 수열에 등장하는 각각의 수들을 우리 항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근데 순서에 맞춰서 얘를 갖다가 첫째 항, 자, 얘를 갖다 둘째 항, 얘를 갖다 셋째 항, 이런 식으로 불러준다 그랬죠. 부를 땐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한 항이 첫째 항, 두 번째로 등장한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우리가 그 항을 갖다가 수식으로 적어주거나 할 때는, 자, 요런 식으로 번호가 붙은 문자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알파벳에다가 아래 첨자로 숫자를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첫째 항을 나타내고요. 이런 식으로 둘째 항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셋째 항을 나타내고, 자, 그럼 넷째 항은 이런 식으로, 다섯째 항은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은 문자를 이용해서 각 항을 나타낼 때가 많을 것이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수열의 항을 나타낼 때. 그러면서 그럼 이 수열에서 등장하는 n번째 항, 그 수열에서 등장하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 한다 그랬죠. 자, 어떤 수열에서 등장하는 n번째 항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 불러요. 그 일반항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 수열에서 등장하는 n번째 항. 그러면 요 수열을 타겟으로 삼아서 요 수열을 예로 들면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식을 구해볼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추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첫째 항이, 자, 지금 규칙성 잘 봐주세요. 첫째 항이 3 곱하기 1이네. 자, 둘째 항은 3 곱하기 2네. 셋째 항은 3 곱하기 3이네. 자, 요게 지금 A1이고, 요게 지금 A2고, 요게 지금 A3란 말이에요. 그러면 n번째 항은요? 3 곱하기 이 규칙에 따라서, 자, n 요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아하. 이 수열에 등장하는 n번째 항은 식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론을 해줄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일반항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항에 관한 식을 우리가 찾아내거나 아니면 애초에 주어졌다면은, 일반항에 대한 식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면은, 자, 첫째 항의 값이 궁금하면 여기다 그냥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A1의 값을, 자, 계산해낼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둘째 항의 값이 궁금하다? 그럼 여기다 지금 2 집어넣고 A2의 값을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애매한 항 한번 생각해 볼게요. 67번째 항이, 자, 값이 궁금하네 라고 한다면 요 자리에, 요 변수 자리에 67을 대입해가지고 이 항의 값을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특정 항의 값을 알아내고 싶을 때 일반항에 대한 식을 알고 있다면은 굉장히 편해지겠죠. 거기다가 요런 얘기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식이 사실 함수식이거든요. 요 변수 자리에 상수를 투입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출력이 되는데, 그 출력되는 함수값이 항의 값인 그런 함수식인 거예요. 다만 이제 수열에서 사용하는 이 변수 n은, 자, 항의 번호를 나타내는 그 변수로서 1, 2, 3, 4 같은 자연수들이 이 자리에 투입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그런 함수의 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항에 대한 식을 볼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수열에 대해서, 자, 지금 일반항을 다 구해놨으니 좀 더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함수식, 우리한테 매우 친숙한 함수식이에요. 1차 함수식이죠. 기울기가 3인. 자, 그래서 지금 n의 값을 1 키울 때, 자, 함수값은 3 커지거든요. 그러니 이 수열의 규칙성은, 자, 이 수식으로부터 설명이 됩니다. 이 항의 번호를 하나 키울 때 항의 값이 3씩 커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항의 번호를 하나 키울 때 항의 값이 3 커진다는 거예요. 항의 번호 하나 키울 때 항의 값이 3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규칙을 보이겠다라는 거를, 자, 그 규칙성을 단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일반항이기 때문에 우리 수열의 일반항을 앞으로 구해줄 일이 되게 많을 겁니다. 수열의 규칙성을, 자, 설명해 줄 수 있고, 이 식으로부터 특정 항의 값을 또 다 구해낼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수열 공부하면서 일반항 구할 일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표시한다 칠 때요, 그 일반항에다가, 자, 요건 일반항에 대한 표현이고, 그 일반항에다가 중괄호를 딱 쳐가지고요, 이 수열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항에 대한 식이 구체적으로 3n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해도 뭐 같은 얘기예요. 어떤 수열을 나타낼 때 그 수열의 일반항에다 중괄호 쳐가지고 그 수열 전체를 나타내주곤 합니다. 그 정도 참고 삼아 들어두세요. 그럼 다른 수열도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 수열을 예로 들어 잠깐 얘기해 보자면은 이 수열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것이고, 자, 그럼 첫째 항은 B1, 둘째 항은 B2, 셋째 항은 B3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죠. B1이 2고 B2가 4고 B3가 8인 그런 상황이에요. 이 수열의 일반항 한번 생각해 줄게요. 자, 그럼 규칙성을 파악하면서 이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 항이 2의 1제곱이에요. B1이. 둘째 항은요. B2는 2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B3는요. 2의 세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갈 때, 자, Bn은요. 2의 n제곱 되겠죠. 일반항에 대한 식을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파악해가면서 찾아낼 수 있겠고, 이 변수 자리에 적절한 상수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특정 항의 값을 또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